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 아주 잠시만 손을 멈추시고 곁에 있는 지갑을 꺼내어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아 보세요. 늘 가방 속 깊은 곳에 혹은 주머니 한 구석에 무심히 넣어두셨던 그 지갑 말입니다. 매일같이 우리 곁에 머물면서도 정작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바라봐 주지 않았던 그 작고 오래된 지갑을 오늘은 한번 두 손으로 가만히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랜 생활 동안 사람의 운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흘러들어오고 어디로 흘러나가는지를 곁에서 지켜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화려한 비법을 팔러온 사람도 아니고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마음을 흔들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 살다 보니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따라오는 데에도 결이 있고 흐름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바로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그 지갑이 놓여 있다는 것을 오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6월의 21일입니다. 하늘의 절반이 저물어가는 묘한 길목에 우리가 서 있는 날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맘때를 두고 반년의 복을 가만히 셈해보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지나온 절반 동안 내가 무엇을 흘려보냈고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남은 절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지를 조용히 정리하는 때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무언가를 다그치는 말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나를 들여다보라는 다정한 권유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지요? 분명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손에 쥐는 것은 늘 모자라는 듯한 그 허전한 말입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면 들어온 자리보다 빠져나간 자리가 더 선명하고 한 달을 꼬박 일하고 나면 어느새 또 비어있는 그 마음.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새는 그릇처럼 보이지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밤중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저 역시 그런 밤들을 수없이 건너왔으니까요. 젊은 시절에 저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 더 모아야 한다, 그런 조바심에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움켜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자꾸만 빠져나가더군요. 돈도, 마음의 평안도, 곁에 사람들도 말입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세게 움켜쥐려는 손은 정작 들어오려는 것조차 밀어낸다는 것을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았는데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빈 듯하고 어딘가 쫓기는 그 느낌. 그 허전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참을 몰랐던 저는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잠시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어쩌면 그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허전한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작은 위로이자 오래된 살림의 지혜입니다. 무자가 되는 비법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손에 쥐면서도 무심히 지나쳤던 그 지갑 하나에 우리의 마음과 운의 결이 어떻게 담기는지를 가만히 함께 들여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오늘 하루를 마치는 무렵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따뜻하고 가벼워져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이라는 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째서 하필 6월의 승일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옛 어른들은 숫자 속에도 결이 있다고 믿어 오셨습니다. 오늘 날짜를 가만히 헤아려 보면 둘과 일곱이 만납니다. 그 둘과 일곱을 더하면 아홉이 됩니다. 오늘에서 아홉이라는 숫자는 가득 차서 마침내 넘쳐흐르는 수라고들 하셨지요. 한 바퀴가 온전히 돌아 끝에 다다른 자리, 낡은 것이 비로소 마무리되고 새로운 것이 비집고 들어오는 자리. 그래서 아홉은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이라고 옛사람들은 말해왔습니다. 저는 이 옛 믿음을 무슨 신비한 주문처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적는 이 길목에서 가득 차 넘치는 아홉의 결을 떠올리며 내 마음을 한번 정돈해 보는 일,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날짜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짜를 핑계 삼아 우리가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비로소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6월이라는 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달입니다. 봄의 분주함은 한풀 가라앉았고 여름의 무더위는 아직 깊지 않은 숨을 한번 고르기 좋은 때입니다. 들판의 곡식은 한창 여물어가고 나무는 가장 푸른 잎을 매답니다. 자연이 가장 왕성하게 제 살림을 키워가는 이 무렵에 우리도 우리의 살림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자는 것이지요. 무엇이 새고 있는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옛 어른들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이 길목을 두고 흐름을 바로잡기 좋은 때라고 여겨 오셨습니다. 봄에 어긋난 매듭이 있었다면 이맘때 슬며시 풀어 다시 묶고 흐트러진 살림이 있었다면 가만히 추슬러 남은 절반을 단정하게 맞이하라는 뜻이었겠지요. 저는 그 마음이 참 지혜롭다고 느낍니다. 이 삶은 어차피 한 번에 다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절반이 지나는 자리에서 한 번, 또 한 해가 저무는 자리에서 한 번, 그렇게 매듭마다 나를 추슬러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6월의 길목을 여는 작은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무릎 위에 올려두신 그 지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다니면서도 한 번도 귀하게 여겨본 적 없는 그 작은 물건, 그 지갑의 빛깔과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 지갑의 빛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옛 어른들은 빛깔에도 저마다의 기운이 있다고 믿어 오셨습니다. 그것이 과학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살림을 곁에서 지켜본 어른들의 눈썰미가 빛깔 속에 담긴 어떤 기운을 그렇게 정리해 놓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지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만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옛 어른들이 가장 아껴오신 빛깔은 흙의 빛깔입니다. 깊은 갈색, 따뜻한 황토색 말입니다. 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뭉진 씨앗을 품어 길러내는 어머니 같은 자리입니다. 봄에 뿌린 작은 씨앗 하나가 흙의 품에 안겨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가을의 결실로 돌아오지요. 옛 어른들은 흙빛 지갑을 두고 들어온 재물을 함부로 새어나가지 않게 가만히 품어주는 빛깔이라고 여겨 오셨습니다. 짙은 초콜릿빛 갈색이나 가을 들녘 같은 따뜻한 황토색. 저는 이 빛깔을 손에 쥐면 어쩐지 마음부터 차분해집니다. 흙처럼 묵직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결이 손끝에 전해지는 듯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어른들이 귀하게 여기신 빛깔은 은은한 금빛과 부드러운 베이지색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재물과 같은 결을 지녔다고들 하셨지요. 같은 결은 같은 결을 부른다는 옛말처럼 차분히 빛나는 금빛은
재물의 기운과 가만히 어울린다고 여겨왔습니다. 베이지색은 또 어떻습니까? 그걸 따뜻함과 금의 단정함을 함께 품은 빛깔이라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림을 모아가고 싶은 분들께 참 잘 어울리는 빛깔입니다. 저는 베이지색 지갑을 든 분들 보면 어쩐지 속이 깊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떠벌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봄날의 어린 잎 같은 연두빛도 옛 어른들은 좋게 보셨습니다. 막 돋아난 새잎의 그 여린 초록 말입니다. 그 빛깔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뭉추 고인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돋아나 자라나는 기운이 있지요. 다만 한 가지만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짙고 어두운 초록이 아니라 봄에 갓 피어난 여린 연두빛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 오래 멈추어 있던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 내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품으신 분들께 이 연두빛은 가만히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손에 쥐신 지갑을 가만히 열어 그 빛깔을 한번 들여다 보시는 것입니다. 만약 흑빛이나 금빛, 베이지빛이나 연두빛처럼 어른들이 아껴오신 결을 이미 지니고 계신다면 오늘은 그 지갑을 한번 정성껏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다른 빛깔이라 하더라도 조금도 마음 쓰실 일이 아닙니다. 빛깔이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빛깔을 살리는 것이니까요. 마음에 새 지갑을 들이신 일이 있다면 그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깔은 그저 거들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지갑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빛깔의 지갑이라도 그 안이 어지럽고 그것을 쥔 마음이 늘 쫓기고 원망에 차 있다면 빛깔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빛깔이 어떠하든 그 지갑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을 단정히 가꾸며 감사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좋은 빛깔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옛 어른들이 지갑을 새로 드릴 때 행하셨다는 작은 정성의 의식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신통한 주술이 아니라 작은 물건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대하던 옛사람들의 단정한 살림살이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의식들이 참 좋습니다. 그 안에는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매사에 정성을 들이던 옛 어른들의 고운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깨끗이 닦는 일입니다. 마름천으로 지갑을 가만히 닦아주십시오. 닦는 동안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만히 빌어보세요. 이 지갑이 재물의 따뜻한 집이 되기를, 들어온 복이 머물러 오래 함께하기를 입 밖으로 소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가만히 그 바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계가 의식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정성껏 닦는다는 것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마음의 약속이니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중히 닦을 때 사실은 우리 마음을 함께 닦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옛 어른들은 새 지갑의 가장 깊은 자리에 새 동전, 새 종을 가만히 넣어 두셨습니다. 셋이라는 숫자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담겨 있다고 여기셨지요. 온전함을 뜻하는 숫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새 뱃은 마치 밭에 미리 뿌려두는 씨앗과 같습니다. 빈 밭이 아니라 작은 씨앗 하나가 이미 심겨있는 밭,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지갑의 결을 정해준다고 어른들은 믿어오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가진 것을 다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 하나를 정성껏 묻어두는 그 마음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 햇살을 쬐어주는 일입니다.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올라 부드럽게 비추는 그 시간에 지갑을 잠시 햇볕 아래 두어보세요. 옛 어른들은 아침 햇살에 가장 맑고 순한 기운이 담겨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묵은 기운을 가만히 씻어내고 새 기운을 채워 넣는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잠깐 아침 공기와 햇살 속에 지갑을 가만히 놓아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떠올리면 빨래를 햇볕에 넣는 어머니의 손길이 생각납니다. 햇살에 뽀송하게 마른 이불을 덮을 때 그 포근함처럼 우리 마음에도 햇살 한 줌이 스며드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어쩌면 가장 마음에 두신 일입니다. 새 지갑을 처음 쓰실 때는 빈 채로 두지 마시고 새 지폐 한 장을 가장 먼저 넣어 주십시오. 옛 어른들은 지갑에 처음 들어오는 것이 그 지갑의 결을 평생 정한다고 여기셨습니다. 텅 빈 채로 첫걸음을 떼게 하지 말고 단정한 새 지폐 한 장으로 그 시작을 채워주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것이 비단 지갑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작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과 작은 정성 하나를 먼저 담아 시작하는 것은 그 끝이 사뭇 다르니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오래전 일이 하나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으로 단정한 새 지갑을 들이던 날의 일입니다. 그날 저는 무슨 마음에선지 빈 지갑을 그냥 주머니에 넣는 대신 잘 펴둔 새 지폐 한 장을 가장 먼저 넣고 한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도 어쩐지 마음이 단정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무슨 일을 시작하든 그 첫자리에 작은 정성 하나를 먼저 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새 한 해를 맞을 때도, 새 일을 벌일 때도, 심지어 누군가와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도 말입니다. 비어있는 채로 휩쓸리듯 시작하지 않고 작은 마음 하나를 먼저 정성껏 심어두는 것. 저는 그것이 제 삶에 가져다준 변화가 결코 작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이 모든 의식을 관통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지갑을 늘 단정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마음입니다. 옛말에 좋은 밭이라도 잡초가 무성하면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빛깔의 지갑이라도 그 안이 오래된 영수증과 쓰지 않는 카드로 어지럽다면 무엇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지갑을 열어 묵은 종이들을 비워내고 구겨진 지폐를 펴서 가지런히 정돈하는 일. 그 작은 손길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정성입니다. 저는 어지러운 지갑을 정돈하는 시간을 어지러운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라고 여깁니다. 지갑이 단정해지면 신기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함께 단정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마음을 써야 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옛 어른들이 멀미하라고 일러오신 결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미리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겁주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빛깔이 나쁘다고 단정짓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오랜 살림의 경험에서 우러난 조심스러운 권유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 어른들은 너무 짙은 검은 빛이나 탁한 잿빛 지갑을 조금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으로는 검은빛은 물의 기운을 닮았다고 하셨지요. 물이라는 것이 적당하면 모든 것을 살리지만 너무 넘치면 둑을 무너뜨리고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좋은 재물이 머물지 못하고 쉽게 빠져나가는 결을 닮았다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탁한 잿빛 역시
흐르지 못하고 고여버린 물처럼 기운이 멈추어 버린다고 보셨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검은 빛이 모두에게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결이 다르니 누군가에게는 검은 빛이 오히려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다만 내 결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어른들이 무던히 좋다고 여겨오신 따뜻한 흑빛 쪽으로 가는 편이 마음이 한결 놓인다는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붉고 강렬한 빛깔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옛 어른들은 타오르는 불빛 같은 강한 붉은색을 두고 매일 곁에 두기에는 조금 뜨거운 빛깔이라고 여기셨지요. 불이라는 것이 잠깐 어둠을 밝히고 온기를 줄 때는 더없이 고맙지만 늘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결국 기력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붉은 빛은 잠깐의 기쁜 날, 이를테면 정성껏 마음을 담아 무언가를 건네는 날에 잠시 쓰는 것은 좋되 매일 품고 다니는 데에는 그리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또한 절대적인 법이 아니라 그저 오래된 살림의 권유일 뿐입니다. 빛깔의 이야기보다 어쩌면 더 마음에 두셨으면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일러오셨습니다. 돈을 쓸 때 화난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쓰지 말라고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쓰는 것과 억울한 마음으로 쓰는 것은 그 결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입버릇처럼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그런 말을 자꾸 되뇌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에도 기운이 담긴다고 믿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사실 이것은 무슨 신비한 이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결을 다스리는 지혜이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고 되뇌는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로 부족함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는 이미 가진 것조차 보이지 않게 되니까요. 반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는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이 자꾸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결의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빛깔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 지갑에서 돈 한 장을 꺼내 쓰실 때 마음속으로 가만히 이렇게 여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돈이 나를 위해 또 내 사람들을 위해 좋은 곳에 쓰이러 가는구나. 잘 다녀와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돌아오너라. 우습게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마음으로 돈을 대하기 시작한 뒤로 돈을 쓰는 일이 더는 아깝고 쓰린 일이 아니라 고마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살림에도 조금씩 여유가 돌기 시작하더군요. 그것이 돈이 늘어서인지 아니면 마음이 넉넉해져서 같은 살림도 풍족하게 느껴지게 된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둘 다 똑같이 귀한 일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오래 남은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잃기 전에 미리 살피고 어리석은 이는 잃은 뒤에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지 재물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곁의 사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가 누리는 건강도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곁에 있을 때는 그 귀함을 모르다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을 치게 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갑을 들여다보는 이 작은 일이 부디 우리 곁에 더 큰 귀함들을 미리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어갑니다. 여기까지 제 더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결인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비법만 듣는 마음이 아니라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결을 단정히 가꾸고 싶어 하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실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가만히 돌아볼 줄 아는 마음에는 머지않아 좋은 결이 깃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 줄로 줄이자면 이렇습니다. 지갑의 빛깔이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지갑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는 것. 작은 물건 하나에도 정성을 들일 줄 아는 사람의 살림에는 그 정성이 어느새 가만히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 늘 무심히 지나치던 그 지갑을 조금 더 다정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을 단정히 정돈하고 돈을 쓸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내가 가진 것들을 가만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무작정 기다리지는 마세요. 그저 자연의 결을 따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을 하나씩 들여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돌아보았을 때 기적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 곁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믿으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큰 것을 단번에 바라지 않고 작은 정성을 매일 쌓아가는 그 길을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로 남았다면 댓글로 짧게나마 여러분의 다짐 한 줄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넉넉하기를 그런 따뜻한 바람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을 적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그 바람의 결이 가만히 스며들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런 느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가만히 구독을 눌러 두셨다가 마음이 허전한 날, 살림을 한번 추스르고 싶은 날 다시 찾아와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가진 것에 감사하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손에 쥔 그 작은 지갑처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성스럽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고맙습니다.